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우리는 패트릭 마홈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탑티어 쿼터백이라고 할 수 있는 쿼터백들, 조 버로우, 라마 잭슨, 조시 알렌 같은 동년배의 선수들과 묶이고는 하지만 사실 그들과 커리어적으로는 비교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인 커리어를 보내고 있는 게 바로 패트릭 마홈즈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 패트릭 마홈즈가 데뷔를 한 이래 우리는 마홈즈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진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칩스는 25시즌에 6승 11패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실패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칩스는 마홈즈가 데뷔를 하기도 전인 2015년 이후로 매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고 16년부터 매해 디비전에서 1위를 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다 마홈즈가 이제 본격적인 주전으로 올라간 18시즌부터는 매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최소 컨퍼런스 챔피언십, 그러니까 즉 한 4강에는 매해 올라간 말도 안 되는 커리어 패스를 거쳐왔는데요. 25시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오프 진출에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디비전에서도 4개의 팀 중에 3위를 기록했는데 3위를 기록한 게 앤디 리드가 감독으로 오기 전인 2012년이었습니다. 물론 마홈즈에 부상이 있었잖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마홈즈가 등판했던 경기들에서도 6승 8패를 겪으면서 그의 커리어에 처음으로 5할 승률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좀 더 딥하게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칩스와 마홈즈 공격의 균열은 23시즌부터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러닝의 좀 약세였어요. 공격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탯인 득점과 야드의 순위를 보면 22년 득점 야드 양쪽으로 1위로 리그 최고의 공격이라는 정점을 보여주고 그 뒤로는 꽤나 유의미하게 순위가 계속 하락세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닝만을 좀 딥하게 스탯들을 보면 실질적인 야드 부분에 있어서는 22시즌, 공격의 절정이었던 22시즌에 비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더 딥하게 2차 스탯들을 보기 시작하면 성공률 부분에서 23시즌부터 급락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4시즌의 러닝 성공률이 꽤나 오르는 듯 하지만 빅플레이 지표인 10야드 이상의 런에서는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고 야드 퍼 캐리라고 해서 이제 캐리당 얼마나 많은 야드를 가는 그 효율성의 지표 측에서도 꽤나 크게 순위가 하락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러닝을 많은 박스라고 하는 공간에 7명 이하의 선수만 있는 라이트 박스에서 러닝 성적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건데요. 상대가 마홈즈의 팔을 경계해서 박스를 비우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칩스는 사실 이걸 이용해서 러닝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는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압도적인 횟수로 밀어붙이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상대가 너무 비우면 그걸 응징할 수 있는 팀이었는데 EPA라는 플레이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2차 지표에서 라이트박스의 효율성이 23시즌부터 꽤나 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백 듀오인 카리먼트와 파체코의 폼이 계속 떨어진 게 좀 큰데요. 파체코의 경우에 23시즌에는 거의 1000야드까지 기록을 했지만 부상 이후에는 폼이 영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카리먼트도 24시즌에 파체코의 그 롤을 많이 수행하면서 야드 자체는 많이 기록했지만 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시도당 야드 부분에서는 4야드를 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러닝에서 이제 시도당 야드는 4.5를 놓으면 좋은 선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둘 다 24시즌부터는 시도당 4야드도 기록하지 못하는 좀 되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추가적인 부진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칩스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어쩌면 NFL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 무기 옵션 듀오라고 할 수 있는 마홈즈와 켈시의 생산성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2시즌 타이리ክ 힐이 팀을 떠나면서 칩스는 게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팔 재능이 압도적이었던 선수에서 수비 분석가로서 새로운 경지를 깨쳐버린 마홈즈와 안 그래도 압도적인 1대1 능력에 더해서 지역 수비에 대한 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려버린 켈시가 이 뒷팀의 공격의 주역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칩스는 타이리ክ 힐이 있을 때 마홈즈 힐의 그 콤비네이션에서 가장 주 공략 지역이었던 깊은 지역이 아니라 중단거리 지역을 타겟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켈시의 활동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게임 전반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던 곳은 필드의 미들 지역, 즉 10에서 19야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들 지역에 대한 캐시의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22시즌에 캐시는 타이트엔드와 리시버를 모두 포함한 풀에서 패스의 생산성인 EPA 부분에서 정규 시즌 4위, 풀업 2위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미들 지역의 거의 제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몇몇 플레이들을 직접 봐보면 이때의 캐시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일단 멜투맨에서 규격 외의 인물이에요. 엄청난 던치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좌우 흔들기와 시선 처리는 사기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이고, 이와 함께 더불어 나오는 그 파워를 이용한 손싸움까지 더해지면서 상대의 수비를 사삭하고 바로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수비가 붙는다고 붙었다가 넘어져 버리는 모습들은 이야 저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퍼포먼스들이 이 시즌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뭐 상대 수비가 라인백커면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제껴버리고, 코너백이면 힘으로 밀어서 제껴버린 다음에 박스아웃하는 것들을 보면 와 그 진짜 막기 힘들구나. 특히나 이 중거리 지역에서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기에 지역 수비나 수비의 전술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서 필드의 코치가 아니라 뭐 거의 루트를 달리는 쿼터백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이 플레이에서 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플레이를 보면 두 선수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왼쪽에 무기 3명, 수비 3명인 상태에서 수비 중 하나는 자신의 옆에 짧은 지역을 막는 것을 확인했고, 한 명은 액션이 자기와 자기의 동료를 따라 뒤로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명은 밖에 뒤쪽에 있는 걸 확인했었죠. 이 상황에서 캐시는 우리 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밖에 리시버가 밖으로 돌아 나가면 수비 2명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리시버가 앞으로 뻗어나가게 되면 이 수비가 그를 따라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리시버들이 이목을 끌어주는데 성공하면 분명히 뒤쪽에 공간이 열린다는 걸 빠르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노련한 베테랑답게 갑자기 달리는 속도를 좀 죽입니다. 마치 러닝백이 역설적으로 백필드에서 블로킹이 성립되기 전까지 침착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러닝의 확률을 올려두듯이, 그 리시버 진영에서도 빠르게 자신이 맡은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속도를 싹 죽이면서 우리 리시버들이 수비의 이목을 끌 때까지 기다리고는 그게 확인되자마자 순간적으로 확 속도를 올리면서 자리를 잡고, 마운드 역시 이를 놓치지 않는 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중거리 지역의 생산성과 존재감이 23시즌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8, 9년생으로서 세월의 장사가 없는 건지 22시즌에 정규 시즌 4위에 달하던 EPA, 즉 생산성은 23시즌에 14위로 떨어지고 24시즌에는 94위로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폼이 그야말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연히 팀의 주 컨셉이자 무기로 잡아놨던 캐시의 성적이 하락을 하는 만큼 칩스 전체의 성적도 많이 떨어졌었죠. 하지만 NFL을 몇 년간 보신 분들은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근데 두 해 다 슈퍼볼에 진출하고 심지어 23시즌 우승까지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스패그놀로가 이끄는 탑5급 수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이번 영상에서 이제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정규 시즌은 굉장히 간발의 차로 이긴 게임들이 많았고요. 문제는 플레이오프, 사실 NFL의 가장 큰 일들이 벌어진 플레이오프에서는 이 두 선수들의 막판 집중력이 엄청나서 슈퍼볼 우승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23시즌 정규 시즌의 14위였던 생산성은 풀업에서 4위로 올라서게 되고, 24시즌 정규 시즌의 94위였던 생산성은 뭐 최소 캐치수가 부족해서 순위가 나오진 않았지만 순수 이제 스탯 기반으로 놓고 보면 2.37로 정규 시즌과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되었는데, 참고로 이 시즌 절정이었을 때 EPA가 1.24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캐시의 24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얼마나 좀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았는가, 그리고 이게 정규 시즌과 다르게 집중력을 발휘했는가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25시즌을 봐보시죠. 25시즌에 캐시의 그 미들 지역의 생산성은 크게 회복을 했었습니다. EPA 1.02로 5위 정도의 생산성을 회복을 했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였던 22시즌과 유사한 수준이라서 야 회춘했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타겟과 캐치 횟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즉 플레이당 생산성은 분명히 회복을 했지만 매 경기의 전성기 때만큼의 플레이 횟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25시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26시즌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좀 해보시죠.
일단 26시즌을 앞둔 칩스의 가장 큰 변화는 슈퍼볼 MVP 러닝백 케네스 워커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케네스 워커의 폭발력은 이미 리그의 가장 큰 무대에서 증명이 되었고 칩스가 갖고 있던 러닝백들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고점을 가진 선수라는 건 분명해요. 특히나 케네스 워커의 빅플레이 능력은 칩스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데 어쩌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빌스가 보여줬던 리빌딩의 청사진, 즉 강력한 러닝을 기반으로 개편할 만한 가능성도 분명히 생기긴 했어요. 일단 재료들은 잘 갖춰져 있거든요. 리그 최고의 센터 자리를 굉장히 공고히 한 크레디 험프리와 아주 준수한 라이트 가드인 트레이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거기에 여러 신인들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오라인의 단단함은 꽤나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마홈즈의 발은 팔에 가려서 그렇지 충분히 상대 입장에서 위협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신들과 슈퍼볼을 2번을 같이 우승을 하고 작년에 시카고 베어스에서 러닝백 코치를 맡았던 에릭 비에님이 합류 또한 마치 빌스의 조시 알렌을 활용했던 러닝 우선의 게임으로 돌릴 만한 재료들도 갖춰져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가능성일 뿐이지 앤디 리드 감독이 러닝으로 과연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의문이 있긴 해요. NFL 역사상 오라인 코치들 중에는 러닝을 안 좋아하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앤디 리드 감독은 지독하게 패스 진화적인 인물인데 27년간 감독을 하면서 팀의 러닝 시도가 탑 10이었던 적은 단 한 번, 그것도 무려 2002년까지 돌아갔어야 될 정도로 앤디 리드는 패스가 먼저인 인물이라 무엇보다 노세에 가는 캐시의 의존도를 줄인 패스 게임의 새로운 청사진을 구축을 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지에 대한 그러한 예측을 하는 게 사실은 제 생각에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칩스의 입시 모시즌을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청사진은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칩스의 초창기 컨셉인 장거리 패스로의 선회인데요. 마홈즈가 25시즌 전에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시즌 공을 깊게 던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아도 깊은 지역의 패스 비중은 22에서 24년까지 8에서 10% 수준이었던 거에 비해 25시즌에는 13%까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사실 타이리ክ 힐이 팀에 있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2시즌에 정립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딥패스를 통해 게임을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칩스가 차곡차곡 몇 년간 모아온 리시버진의 구성 또한 이 빅패스 플레이에 대한 컨셉을 좀 뒷받침해줘요. NFL 역사상 가장 빠른 컴바인 기록을 가진 쉐이비어 워디나 40야드 4.28이라는 마찬가지로 스피드스타인 타이광 소튼이라든가 리시버들이 전반적으로 딥 지역에서 굉장히 빛을 발휘하고 특화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홈즈 커리어 사상 최초의 처참한 성적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좀 굉장히 인색해졌어요. 근데 제가 25시즌 게임을 보면 볼수록 뭔가 평가를 절하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그의 게임이 한 단계 더 성장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딥패스에서의 활약이에요. 딥패스 지역의 마홈즈의 EPA는 11위로 한창 타이리ክ 힐이 있을 때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순위긴 하지만 이는 사실 좀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압박을 받는 플레이에서의 생산성은 커리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인데요. 딥패스들의 압박과 관련된 여러 스탯들을 돌아보면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을 때의 EPA가 압박을 받지 않고 그 통산 딥패스 EPA보다 높은 진짜 그야말로 정신나간 압박 대처 능력을 보여준 건데 커리어 초기에는 강력한 팔재능 그리고 캐시를 위주로 한 22시즌쯤에는 수비의 분석 능력을 키웠다면 작년부터는 포켓 안에서의 압박을 회피하는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25시즌의 마홈스는 굉장했습니다. 25시즌에 칩스가 갖고 있는 무기진 로스터상 한계점이나 오라인 쪽에서 계속되는 부상으로 이어지는 불안감 등을 감안하면 마홈즈는 진짜 마홈즈였구나. 이게 그냥 단지 팀의 성적으로 이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라는 생각을 들 수 있었는데요. 수비의 러쉬와 아군의 블로킹 매치업을 빠르게 확인해서 그 방향으로 살짝 한두 발자국 움직이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러한 센스라든가 한껏 뒤로 물러나서 패스러셔가 뒤로 팔고들게 했다가 앞으로 포켓 안으로 들어가면서 엣지러셔를 바보로 만든다던가 샷건에서도 7발짝을 뒤로 물러나는 무슨 거의 시작선에서 한 15야드 20야드 뒤지면서 날려대는 대포할 패스부터 움직이는 와중에서도 던지는 정확한 패스들을
물론 원래 못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걸 잘해가지고 마움즈가 된 거기도 맞지만 그 빈도와 안정성에 있어서 이번 시즌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딥패스를 하게 되는 만큼 사실 마움즈가 자기 발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빈도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딥패스로 던질 각을 보려다가 마땅히 패스를 던질 데가 없고 수비에 압박이 들어오면 그걸 피하다가 그래 그러면 그냥 내가 이번에는 한 8야드 달리고 말자라는 심리에서 이러한 스크램블링이 많이 나왔던 올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슈퍼볼 MVP인 케네스 워커가 더 활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쿼터백이 깊게 패스를 하려다가 깊은 곳에서 각이 안 나올 때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본인이 직접 들고 뛰면서 자기 발로 해결을 하는 게 사실은 25시즌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이것보다 더 정석적인 대응법은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체크다운 루트의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거예요. 이 체크다운 루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시작선의 D나 혹은 1, 2야드 부근에 아주 안정적인 부분에 쿼터백의 눈에 딱 들어오는 자리에 있어요. 패스가 어려운 자리도 아니고 수비도 집중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패스가 나간 다음에 달려와서 태클해도 될 정도로 다른 루트에 비해 수비에 그야말로 좀 덜 위협적이기 때문인데, 이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선수가 바로 러닝백이에요. 그래서 폭발력이 좋고 패스 게임에서도 꽤나 장기를 보여줬던 케너스의 워커가 만약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주면 사실은 안전망으로 던지는 그 체크다운 패스가 케너스 워커의 폭발력에 힘입어서 빅플레이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저점을 올리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사실 마움즈가 이렇게 포켓단을 돌아다니고 밖으로 나가는 스크램블링이 많아지면서 마움즈의 부상에 대한 사실 걱정도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크죠. 물론 장글에서 이겨줄 수 있을 만한 선수를 사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건 이제 비싸니까 제 생각에는 칩스가 자신들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차선책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마움즈가 부상해서 얼마나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느냐에 따라 이러한 청사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큰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움즈의 강력한 의지나 이런 거를 이미 NFL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사진 하에 어쩌면 지난 시즌에 진짜로 하고 싶었던 칩스의 그 깊은 패스를 노리는 움직임, 캐시의 다음을 기대하는 그러한 움직임에서 캐시가 조연으로 내려온 공격진의 전술과 전략을 25시즌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